여러분,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 들어봤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야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월가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로봇 기업들에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도 미국 제조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야. 숙련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이 역설적인 상황을 한번 파헤쳐 볼 거야. 왜 월가는 지금 로봇 회사들에 미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건 뭔지 말이야. 특히 피지컬 AI라는 요즘 가장 핫한 개념을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공포와 투자자들의 열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묘한 상황. 과연 진실은 뭘까? 엔비디아 얘기만 나오면 다들 그래픽카드 회사 아니냐고 묻는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야. 요즘 엔비디아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바로 로봇의 윈도우가 되려고 하는 거지. 프로젝트 그루트 GR0T라고 들어봤어? 이게 진짜 미친 프로젝트야. 이 기술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유튜브 영상 보듯이 사람의 동작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만들어줘. 우리가 유튜브로 요리 배우는 것처럼 로봇도 영상 하나만 보면 그 동작을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야. 마치 매트릭스 영화에서 나 콩-스프 배웠어. 이 하는 그 장면 같달까? 근데 엔비디아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 하드웨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이 둘을 다 쥐고 있다는 거지. 테슬라가 로봇으로 대박을 터뜨리든 피규어 AI가 성공하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시장을 장악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다들 엔비디아 칩이랑 플랫폼 써야 하니까.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 파는 사람이 더 많이 벌었다는 얘기 알지? 엔비디아가 딱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거야. 로봇 시장이라는 금광에서 곡괭이와 삽을 독점하는 거지. 월가가 엔비디아에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일론 머스크가 요즘 옵티머스 로봇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또 머스크가 뻥치는구나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2025년 말부터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서 실제로 옵티머스 로봇이 일하기 시작했거든. 지금은 배터리 셀 옮기고 부품 분류하는 단순한 일만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는 자기네 공장을 로봇 훈련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생각해봐. 로봇 만들어서 바로 옆 공장에 투입하고 뭐가 문제인지 즉시 피드백 받아서 개선하고 다시 투입하고 이런 사이클을 엄청 빠르게 돌릴 수 있잖아? 다른 로봇 회사들은 실험실에서 테스트하고 고객사 설득하고 설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테슬라는 그냥 자기네 공장에 던져 넣으면 돼. 그래서 월가는 이제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안 봐. 로봇과 AI 회사로 재평가하고 있어. 자동차는 그냥 로봇 기술을 테스트하는 플랫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지.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어. 자, 이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피규어 AI라는 회사가 있어. 이 회사가 뭘 했냐면 오픈 AI랑 협업해서 말귀 알아듣고 커피 타주는 로봇을 만들었어. 커피 타는 로봇쯤이야 많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달라. 이 로봇한테 그냥 말로 커피 한 잔 타줘라고 하면 알아서 다 해. 버튼 누르는 로봇이 아니라 진짜 이해하는 로봇인 거지. GPT가 몸을 갖게 된 셈이야.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어때? 유튜브에서 백플립하는 로봇 봤지? 그 회사 맞아. 근데 지금은 현대차 그룹 소속이야. 최근에 올 뉴 아틀라스라는 100% 전기식 로봇을 공개했는데 이전 유압식보다 훨씬 조용하고 효율적이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드디어 실험실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동안은 유튜브 조회수나 올리는 제주꾼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진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어. 현대차라는 든든한 백을 얻고서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잠깐 이 회사들이 정말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건 이막에서 얘기해보자. 솔직히 말할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 근데 삼성전자는 알아. 그래서 지분도 샀고 앞으로 경영권까지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뒀어. 삼성전자가 요즘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아? 반도체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하려고 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첨단 반도체 공장인데 아직도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거든. 초미세 공정은 로봇이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삼성은 사람처럼 섬세하게 움직이는 로봇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야. 이 회사는 감속기, 모터 같은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해서 원가 경쟁력이 엄청 높아. 삼성이 만들려고 하는 보핏이라는 웨어러블 로봇도 있어. 공장 노동자가 입으면 힘이 세지는 그런 거. SF 영화 아이언맨의 수트 같은 건데 현실이 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뒤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어. 근데 여기서 재밌는 질문. 삼성이 이렇게까지 로봇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 반도체만으로도 잘 먹고 사는데 말이야. 치킨집 가서 로봇이 치킨 튀기는 거 본 적 있지? 카페에서 로봇이 커피 타는 것도 봤을 거고. 그 로봇 8열의 9은 두산 제품이야.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COBOT 분야에서 세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협동 로봇이 뭐냐고? 공장에 철창 쳐놓고 돌리는 위험한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이야. 요즘은 미국 물류센터에서도 두산 로봇이 많이 쓰여. 무거운 박스를 쌓는 팔레타이징 작업을 하는데 사람이 하면 허리 나가기 십상이거든. 근데 로봇이 대신하면 사람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재밌는 건 두산그룹이 최근에 지배구조를 개편했어. 로봇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하고 있다는 거지. 중공업이나 건설이 아니라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두산 로보틱스한테 그룹 차원의 지원이 엄청 쏟아질 거라는 얘기야. 근데 협동 로봇 시장이 정말 클까? 사람들은 치킨 튀기는 로봇 보면서 와 신기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게 얼마나 팔릴까? 를 생각하거든. 자, 이제 좀 덜 섹시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로봇 만드는 회사들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정작 그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 감속기라고 들어봤어? 모터의 빠른 회전을 느리고 힘있게 바꿔주는 부품이야. 로봇 관절이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필수적이지. SBB테크,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회사들이 이걸 만들어.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로봇 원가의 3040%가 이런 핵심 부품이거든.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만들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를 만들든 이 부품들은 다 필요해. 엔비디아가 칩으로 돈 버는 것처럼 이 회사들은 부품으로 돈을 버는 거야. 특히 감속기 기술은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최근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따라잡고 있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자체 감속기를 개발했고 SBB테크 같은 전문 업체들도 품질을 빠르게 높이고 있지.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나와. 완성 로봇 회사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부품 회사는? 누가 이기든 다 팔 수 있어. 곡괭이 전략의 또 다른 버전인 거지. 그런데 말이야, 이 모든 게 정말 장밋빛일까? 산막에서는 좀 냉정하게 리스크를 짚어보자.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보자. 이 회사들 정말 돈 벌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아직 적자야. 테슬라의 옵티머스? 아직 팔지도 않았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은 늘고 있지만 이익은 아직 미미해. 두산 로보틱스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성장주 특유의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해. 여기서 문제가 생겨. 이런 성장주들은 금리에 엄청 민감해. 금리가 오르면 미래 수익의 가치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하겠다고만 해도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거야. 월가는 지금 기대감에 투자하는 거야. 로봇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는 믿음으로 말이야. 근데 그 믿음이 현실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문제는 시장이 그 시간을 기다려줄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로봇 한 대 팔아서 남는 마진이 얼마나 될까? 지금은 생산량이 적어서 원가가 높아. 대량 생산 체제로 가려면 엄청난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그러면 또 적자가 늘어나. 이게 성장주의 딜레마야. 여기 재밌는 역설이 하나 있어. AI는 엄청 똑똑해졌는데 그걸 담을 모마드 웨어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야. 로봇 배터리는 몇 시간밖에 안 가. 사람은 24시간 일할 수 있는데 물론 하면 안 되지만 로봇은 몇 시간마다 충전해야 해. 모터는 사람 근육만큼 유연하지 않아. 센서는 비싸고 고장 잘 나고. 더 중요한 건 내구성이야. 공장에서 24시간 돌리면 얼마나 버틸까? 수리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실전 데이터가 아직 부족해. 테슬라가 자기네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굴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실전 데이터를 모으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리스크. 사람들의 반발이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을까? 벌써 유럽에서는 로봇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로봇 때문에 일자리 잃은 사람들한테도 재교육 비용을 로봇 사용 기업이 내라는 거지. 윤리적 문제도 있어. 로봇이 사고를 내면 누구 책임이야? 로봇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런 법적, 윤리적 이슈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리고 이게 정리될 때까지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 로봇 시장은 확실히 커질 거야.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고 험난할 거라는 거지. 월가가 지금 투자하는 건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투자하는 거야. 우리도 그런 긴 호흡으로 봐야 해. 단기 수익을 노리면 화상 입기 쉬워. 그리고 기억해. 로봇이 모든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위험한 일,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 미래는 이미 와 있어. 다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할 일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는 거야.